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마블 엔드게임을 봤습니다. 마블 엔드게임을 보다 보니 마블의 스타트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알아보는 오늘의 주제, 마블의 시작 1편, 마블 코믹스의 시작입니다. 마블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 알아.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 아닙니다. 마틴 굿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굿맨은 뉴스 스탠드 퍼블리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컴플릿 웨스턴 북 매거진을 출간해 서부극을 다루었습니다. 이후에 장르를 넓혀서 카자르라는 정글 어드벤처 이야기, 과학 잡지 마블 사이언스 스토리 등 다양한 소설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만화 출판사 내셔널 코믹스, 지금의 DC에서 액션 코믹스 1호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슈퍼맨이 만들어지면서 슈퍼히어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슈퍼맨의 대박을 보던 굿맨은 우리도 슈퍼히어로물을 만들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1939년 타임리 코믹스를 설립하고 슈퍼히어로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빌 에버렛과 칼 보고스라는 작가들을 섭외해서 휴먼 토치라는 히어로를 만들고 이전에 있던 마블 사이언스의 이름을 따서 마블 코믹스라는 만화 잡지를 만들어 수록하게 됩니다. 이 사소한 시작이 우리가 아는 마블을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되네 라고 생각한 굿맨은 본격적으로 히어로물을 만들기 위해 전속 작가로 제커비와 사이먼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레드 레이블이나 비전과 같은 작품을 만들고 이후에 그 유명한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2차 대전 중이었고 나치와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무려 1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와중에 사이먼과 제커비는 급여가 오르지 않자 내셔널 코믹스와 이중 계약을 해서 돈을 법니다. 이를 알게 된 굿맨은 이들을 해고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해고됐음에도 캡틴 아메리카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연재를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과 제커비의 보조가 캡틴 아메리카의 관리직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마블 영화 최다 출연자 스탠리. I should be on that list. Name? Stan Lee. Yeah, nice try, buddy. No, Nice no, try. really, I'm Nice try. Stan Yeah. Lee. 그는 어릴 때부터 상상하기를 좋아했고 소설과 영웅 이야기, 잡지 등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39년 숙부였던 굿맨의 도움으로 사실상 낙하산으로 타임리 코믹스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편집부에서 사이먼과 제커비의 보조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만드는 것을 도와 일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쩌다 보니 관리직이 된 스탠리였지만 그는 회사를 점점 발전시킵니다. 타임리 코믹스는 아틀란스 코믹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스탠리는 로맨스, SF, 호러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틀란스 코믹스는 잘 나가기는 했지만 당시 만화를 사회학으로 보는 사회풍조가 생겨났고 스탠리 자신도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던 사람이어서 만화를 그리는 것과 괴리를 느끼며 슬럼프가 오고 아틀란스 코믹스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제커비입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일러스트가 더 필요했던 스탠리는 옛 직장 상사 제커비를 다시 영입하게 됩니다. 제커비는 마블에 들어온 이후 스탠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정교하게 그림을 다시 그려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웹툰 용어로 말하면 스탠리가 글 작가이면 제커비가 그림 작가인 셈이죠. 제커비는 이후 판타스틱 4, 스파이더맨, 엑스맨, 아이언맨, 데어데블, 헐크 등등을 모두 만들게 됩니다. 제커비의 그림 솜씨 덕분에 뜬 것이죠. 그런데 제커비가 스탠리만큼 유명하지 않으니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커비를 영입하고 정비를 한 아틀란스 코믹스는 마블 코믹스로 이름까지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합니다. 이때 아예 회사 이름이 마블 코믹스가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굿맨은 옆 동네 내셔널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가 대박이 나자 스탠리에게 우리도 여러 히어로들이 출연하는 영화를 만들자고 요청합니다. 스탠리는 당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중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저스티스 리그와 다르게 진짜 가족 같은 팀을 만들자. 선천적 히어로가 아닌
일반 사람이 히어로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 히어로들과 다르게 우주에 있는 방사능을 맞아서 신체 변이가 일어났다는 후천적 히어로라는 설정을 넣었고, 주인공인 리처드는 힘이 센 능력인 슈퍼맨과는 다르게 몸이 늘어나는 능력을 부여하고 지적인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여주인공 수자는 기존 수동적인 여주인공들과 다르게 투명해지는 능력과 보호막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강한 히어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이, 지적이고 유연한 리처드와는 대비되는 인물인 힘이 세고 돌로 만들어진 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또 수장과 리처드가 결혼하게 되는 스토리를 만들고, 수장과 조니는 남매, 벤과 리처드가 친구라는 관계를 만들면서 가족 같은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탄생된 히어로 팀이 바로 100만 부 이상 팔리며 마블을 다시 전성기로 만든 판타스틱 4입니다. 판타스틱 4에서 시작된 조금 더 인간적인 히어로를 만들자 라는 사상은 마블 코믹스의 정신이 되었고, 이후 마블의 만화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 정신으로 만들어진 대표작들을 보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방사능에 노출돼 두 가지 인격을 가지게 된 히어로 헐크, 슈퍼맨과 다른 신적인 강함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토르, 기존 영웅과 다르게 평범한 고민들을 가지는 청소년 히어로 우리들의 이웃 스파이더맨, 무기를 만들어 왔지만 내가 했던 일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라고 고민하는 아이언맨 등 수많은 히어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히어로들이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현재 엔드게임의 세계관 MCU,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MCU와 다른 히어로들도 하나하나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블의 스타트, 마블 코믹스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마블의 불씨였던 마블 코믹스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냈던 사업가 굿맨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관의 만화를 기획한 스탠리, 그리고 그것을 모두 그려낸 제커비의 그림 실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네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